여러분은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실 수 있나요? 이 사람에게 온갖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납니다. 알고 보면 이 사람의 영혼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적은길의 돈말글 연구소 소장 적은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진짜 싫어하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좋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부자가 될 자질이 있으신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러기가 쉽지 않죠. 저도 속으로 생각해요. 싫어하는 사람 다 망해버려라. 근데 이런 말버릇이 우리를 부자가 될 수 없게 만든다고 하네요. 오늘 영상에서는 진짜 부자들이 갖고 있는 말버릇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참고한 책은 바로 일본 최고의 대부호에게 배우는 돈을 부르는 말버릇입니다. 이 책의 작가는 미야모토 마유미입니다. 일본 개인 납세액 1위인 사이토 히토리의 제자인데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가 사이토 히토리의 제자가 된 후 억만장자의 삶을 살게 됐다고 합니다. 이 책은 사이토 히토리의 많은 가르침 중에서 인생을 바꾸는 말버릇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내뱉는 일상의 몇 마디 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다른 삶이 펼쳐진다고 해요. 그 비결을 총 4가지에 걸쳐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부자의 말버릇 첫째, 칭찬하기. 내가 너무 못나고 초라해 보일 때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죠. 나에게 돈이 많다면 이렇게 위축되진 않을 텐데 싶잖아요. 그렇다고 부자가 될 때까지 계속 위축되면서 살 수도 없습니다. 위축된 마음을 풀어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칭찬입니다. 돈을 떠나서 내 능력을 인정받거나 내가 도움이 됐을 때 칭찬을 받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면서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게 곧 좋은 일의 시작이 돼서 돈이 따라오게 됩니다. 문제는 평소에 칭찬을 자주 받기가 쉽지 않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내가 나에게 매일 칭찬을 해주면 된다고 말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니 대단해. 오늘 패션 좀 멋진 듯. 매일 착실하게 회사에 다니는 내가 참 기특해. 회의 자료를 이렇게나 빨리 준비하다니 나 천재가 아닐까? 이렇게 말이죠. 내가 내 장점을 봐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말버릇이에요. 내 장점은 못 보고 자책만 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말, 좋은 태도, 좋은 표정이 결코 나올 수 없겠죠.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지칠 거예요. 하는 일은 안 풀리고 돈도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돈을 불러들이고 싶다면 내가 나에게 자주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이왕 칭찬하는 거 다른 사람도 해주세요.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칭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칭찬을 자주 해보세요. 간혹 칭찬이 어려운 대상이 있기는 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에게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해주세요. 그 사람의 멋진 점이 분명 있긴 하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좋은 점을 볼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절로 생기게 되고요. 그렇게 성장하면 돈이 붙지 않기도 힘들어요. 부자의 말버릇 둘째, 세포 속이기. 누구나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죠. 그 매력을 위해 젊음을 유지하고 싶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아줌마라서 안 돼. 내일 모레 40이야. 반올림하면 벌써 환갑이네.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다. 이 책의 작가는 이런 말버릇을 당장 버리라고 조언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잖아요. 내 말을 듣는 뇌는 몸에 있는 약 60조의 세포에게 지령을 내려요. 나는 나이가 많아. 벌써 아줌마야. 내일 모레면 40이야. 라는 말을 들은 즉시 이 몸의 주인은 나이가 많대 하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세포들이 반응해서 피부와 머리카락 등 몸의 노화가 빠르게 진행된대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내 나이를 스스로 정해보는 건 어떠세요? 나는 20살이다 하고 뇌에게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40살이라도 나는 20살이다 하고 말하면 우리 몸은 그래? 마흔쯤 됐나 했더니 20살이었구나 하고 속는데요. 그러면 뇌에서도 20살에 어울리는 몸이 되도록 지령을 내립니다. 세포들이 열심히 움직이니 점점 젊어지겠죠?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이야기인데요. 이 책을 쓴 작가도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봤대요. 자신의 나이를 18살이다 라고 말하고 다녔답니다. 그런데 계속 말하다 보니 놀랍게도 피부는 탄력이 넘치고 머리카락에도 윤기가 흘렀으며 마음도 설렘과 함께 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망상인가 싶었는데요.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정한 나이는 23살입니다. 내 뇌가 내 세포들을 조정하면 정말 젊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세포들이 더 젊어지고 건강해지면 돈 버는 일도 더 활기차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돈을 부르는 말버릇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은 몇 살로 정하고 싶으세요? 부자의 말버릇 셋째, 고백하기. 이번에는 돈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의 말버릇을 알려드릴게요. 이 책에 따르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나도 모르게 진심으로 친절하고 상냥하게 되잖아요. 돈에게도 똑같이 해주세요. 돈이 정말 좋아 라고 말하면서 가방이나 옷, 화장품 등을 끊임없이 사들여 빈털터리인 사람이 있죠. 사실 그런 사람은 돈보다 물건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진심이 아닌 거죠. 돈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면 내 곁에서 편히 쉬어 라고 해야 합니다. 바로 저축이죠. 돈을 쓸 때도 잘 가, 나한테 다시 돌아오렴 하고 따뜻하게 말해주세요. 그러면 돈이 내 곁에 자주 머물려고 한답니다. 그리고 돈 앞에서 강해져야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유산을 받거나 복권에 당첨이 되거나 장사가 잘 되면 돈은 당연히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게 들어온 돈을 제대로 지니고 있느냐예요. 분명 많은 돈을 벌었는데 돈이 없다면 돈에 약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돈에 강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역시 꾸준한 저축입니다. 적은 돈을 저축하는 동안은 지겹지만 신기하게도 돈이 돈을 불러오는 성질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돈이 모이게 된다는 게 이 주장의 핵심이에요.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라는 고백의 말버릇이 필요합니다. 부자의 말버릇 마지막 넷째. 돈이 없다는 말 안 하기. 이 책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버릇으로 꼽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나는 돈이 없어 라는 말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엄마로부터 항상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대요. 돈이 없다는 말을 해봤자 좋아지는 건 없잖아요. 게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돈이 없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인상마저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나에게 득이 될까요? 전혀 아니죠. 돈이 없어라는 나쁜 말버릇 때문에 정말 돈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도 무섭지만 불쌍한 사람, 의욕 없는 사람마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돈이 없어라는 말버릇은 절대 입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봉인해 두고 지금 할 수 있는 즐거운 일이 뭘까를 생각해 주세요. 일본의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답니다. 안면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길에서 돈을 건넸을 때 사람들이 받는지 안 받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이었어요. 실험 결과 부자들은 돈을 바로 받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절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부자는 돈이 자신에게 들어오는데 아무런 거부감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반면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은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강해서 쉽게 돈이 들어오는데 죄책감부터 갖는데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돈을 건네면 받지 못했던 거랍니다. 이 책의 작가는 돈에 대한 죄책감을 버리라고 강조하네요. 물론 수상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는 주의해야 하지만 평소에는 나는 행복과 돈이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말버릇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닐까요? 나는
행복과 돈이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말버릇을 가진다면 어느 순간 정말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